호전 반응 의사 약사도 인정하는 호전 반응이 뭐는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 정영훈 강석 정영전 지음. 약사 지연이 약사 정영전 국제통합의학협회 학설의사 통합 지회장 천연 호르몬 연구 유산 중앙대학대 MSM 논의건강법에 다수가 있다. 반갑다. 호전 반응 정영전 정영훈. 자, 현대인의 생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독서, 공해 등등등등 잘못된 식습관이 장래 또 장래 이후의 독서 발생의 결과는 간, 요통, 여드름, 노화촉진, 구취, 불면증, 생리불순, 생리통. 신체에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란 호전 반응은 인체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몸의 신체 기능이 조절되며 체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세포 살아나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폐, 심장, 간, 위, 심장, 호전 반응이 없으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호전 반응의 종류는 이완, 가민, 배설, 회복 반응. 호전 반응은 기간이 일주일이고 대부분 2, 3일에 사라졌다가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 점차 사라집니다. 신체별 부위에 따른 증상은 남성은 초조, 불안, 또 두통, 하반신, 부종, 여성은 갑상선, 또 폐, 신장, 대장, 위, 간, 심장, 내, 자궁, 난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증상들이 있다. 나눠서 생리불규칙 등등이 있고 호전 반응은 건강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연스레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평소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조차도 외부적인 내부적인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로 대사 활동에 방해를 받고 몸에 이롭지 않은 음식물들을 섭취한다. 그러니 딱히 질병은 없더라도 누구나 조금씩 몸에 탈이 난 상태인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생활습관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많다. 한 예로 영양소의 불균형을 보자. 사실상 현대인들 중에서 인스턴트 식품, 불규칙한 식사습관, 폭식과 과식, 편향된 식습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이외에 운동 부족, 스트레스, 축적 등도 건강을 위협한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나쁜 몸 상태를 만드는 셈이다. 이때 찾아올 수 있는 증상들은 특별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늘 피곤하면 눈가가 실룩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불안과 짜증이 느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통증을 방어하라.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이기적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도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 치료할 길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반건강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큰 질병이 발생하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의 통증만을 다스리기 위해 진통제, 항생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외과적인 수술을 시도하는 등 외과적인 치료에만 신경을 쓴다. 오히려 통증과 불편한 증상 등을 통해 우리 몸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 예로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치자. 그 부위가 아물고 시작하면서 이는 다친 조직세포들 아파야 낫는다. 이처럼 회복과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을 한의학에서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 한다. 호전 반응의 시초는 중국의 사서상경 중의 하나인 서경에서 약을 복용하고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에 한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병의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레 유발되는 인체의 면역 반응 또는 질병 상태의 치유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반응으로 본다. 이는 한의학의 경우에 병을 국소 부위의 문제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치유 과정에서 전신에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이 나타나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명현이 없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 알아온 병이 나으려면 일정한 호전 반응을 겪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오래전에 중국 문헌에서는 중국 황제 그 정도 약을 먹을 때는 눈이 멀 정도가 아니면은 효험이 없다는 언급이 나와 있는데, 평소에 질병을 품고 있던 몸이 명약이나 좋은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특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호전 반응이 심할수록 그 약효도 더 탁월해진다고 볼 수 있다. 호전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간 쌓여온 질병의 원인이 되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디톡스. 디톡스는 호전 반응과 매우 관계가 깊은 건강법으로, 쉽게 말해서 해독이라고 불린다. 디톡스는 화학치료를 배제한 다양한 자연치료와 기능식품 섭취 등으로 우리 몸의 독소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면역력을 되찾는 작용을 뜻한다. 현재 우리는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신기원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의약품의 오남용, 농작물의 병충해를 막기 위한 일 등등 독소들. 많은 이들이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호전 반응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기능식품 섭취의 효과가 결국 순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기능식품의 주요 효과는 결국 해독을 의미한다. 자, 아프면 낫는다. 회복. 또 3장의 건강기능식품, 4장의 호전 반응. 아프면 낫는다. 아파야 오히려 건강해진다. 인간의 몸은 눈, 코, 입, 항문, 배꼽 등에서 항상 분비물을 배출하고 있다. 보기는 흉하고 번거롭지만 사실상 이 분비물들은 많을수록 주위에 도움이 된다. 몸 밖으로 이어진 통로를 통해서 몸 안의 나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비물뿐만 아니라 통증도 마찬가지다. 한 일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고 근육통이 발생했을 때를 보자. 몸 근육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는 몸 안의 피로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다.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혈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히스타민, 아세틸콜린 같은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질은 발목이 붓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기 자체가 내부 상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좋은 반응이다. 자연치유와 그 증상들, 다양한 통증, 무기력, 발열, 자연치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체 반응은 땀이나 가려움, 설사, 감기로 열이 오르는 것도 비슷한 치유 현상이다. 혈압에서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와 대제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서 설사와 습진 역시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시키는 한 과정이다. 통증의 과학.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의 10%에 가까운 무려 250만 명이 각종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서 통증은 두통이나 복통 같은 가벼운 통증부터 류마티즘, 관절염, 통증 같은 만성적인 질환까지 모두 포함한다. 만성 통증은 대단히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상적인 통증이 결국 다 큰 질병을 예방하려는 좋은 신호라는 점이다.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로서 이 신호를 얻는 뇌는 일정한 반응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게 된다. 한 예로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면 뜨거워 하듯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뇌는 통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는 세로토닌 같은 통증 조절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뜨거운 냄비를 조심할 수 있는 경험까지 바로 세게 된다. 우리 전통에서는 통이라는 말이 있다. 통통 해석하면 아프면 떨린다. 질병은 결국 인체의 독소나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생긴다. 이때 통증은 체내에 굳어있는 노폐물과 독소가 분해되어서 외부로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히려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의학에서는 나병이 무서운 이유를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나병 치료는 환자의 아픔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아픔이 너무 적다면 그 회복 역시 더딘 것이다. 아픔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는 셈이다. 이제 통증은 자연치유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나타났다면 인체의 조직 손상이 과도한 피로, 질병의 전조 등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고 우리 몸이 휴식을 통해서 충분한 치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몸을 살리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적절한 대처만 한다면 통증은 오히려 질병을 자극하도록 하는 훌륭한 파수꾼이 되며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다. 통합의학과 자연치유에 대한 개념은 그의 현대의학, 통합의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의학은 다른 말로 대정요법 의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로파틱 메디슨이라고, 대정요법의 특징은 전신치료가 들은 국소적인 증상을 억제하는데 초점, 반대로 통합의학은 병이라는 것은 결국 전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통해서 통합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거는 자연요법으로 하고 떠들게 하는 것인데, 화학요법은 차갑게 상승, 저하, 전체 치유와 부분 치유, 호전 반응, 부작용, 장기간, 단기간, 자연치유라고 불릴 수 있는 통합의학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 의거한다. 만병의 근원을 찾아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학자들이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해왔다. 저체온, 체온이, 그래서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 기능의 12%, 면역력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체온과 면역의 관계는 37도, 35도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최고의 면역력은 36.5도이고 자율신경 실조증의 면역력 저하는 36.6시 이상 실조증이다. 그래서 36.5도는 되어야 된다. 37도는 발열 면역세포가 활발해지고 39도는 암세포가 사멸하고 현재 우리는 지나치게 차가운 생활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에어컨트를 우리의 장기 과정에서도 소장은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기이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소장성피 세포와 미생물의 밸런스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 알아요? 체온 유지하는 방법은 암치료 시에 자연치유와 기능식품의 섭취 역할은 망가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첫 단계는 바로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이면서 발열을 일으키는 것인데,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 6배 증가한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일도 중요합니다. 체온을 높이려면 소식을 해야 합니다. 반신욕, 또 족욕, 충분한 휴식과 수면, 50%. 생활습관은 최근에 생활습관은 공포가 커지고 있다. 생활습관병의 음주, 흡연, 고혈압, 암, 심장, 뇌졸중 이렇게 온다. 혈액의 오염, 혈액은 인체 선안의 중요한 물질로 각각의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한다. 그런데 이 혈액이 들어오면 혈류까지 망가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낮아진 체온에서 백혈구의 힘, 즉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습진과 염증, 당뇨, 고혈압 또는 암세포도 이렇게 나빠진 혈액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혈액 오염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은 냉증이다. 한 예로 여성들은 50세 가까이 생리를 하며 평생 생리하는 기간을 다 합치면 총 7년이다. 혈액이 오염되어서 어혈이 생기는 경우에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돌연사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만큼의 평소의 혈액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남성들은 흡연과 음주 등이 만연한 주변 환경에 신경 써야 한다. 이거 알아요? 물을 많이 마셔도 혈액은 맑아지지 않는다. 흔히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요산, 단백질 등은 물만 마신다고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는다. 물은 지용성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고 신장은 혈액을 제거시키면 일상에서 물은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은가? 가장 적절한 시간은 음식을 먹기 30분 전이 좋다. 목이 마를 때 마신다. 식후. 자, 내 몸에 독소 얼마나 쌓여있나? 이것만은 알고 넘어가자. 담배를 피운다. 새 집에서 살고 있다. 라면, 고기, 도시, 방향제, 회식, 음식 더 빨리 먹고 야채 없는 식단에 거부감이 없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지방과 화초가 있더라도 건강치 못하고 냉장고가 꽉꽉 차 있어야 안심이 되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식기를 사용하고 내 몸에 이러면은 독소가 많이 찰 수밖에 없다.
몸 속에 독소 떨어다니는 질환은 6단계 암, 5단계 당뇨,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지방간, ADH, 소견이 나타나고 3, 4단계는 자주 붓고 소변이 시원치 않고 이렇게 만성 통증이 일어나고 또 1, 2단계는 만성 피로, 잦은 감기, 아르베기에 차고. 자, 장기별 독소 배출 기능들은 한계로 많은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발열로 인한 통증을 느끼는데 폐암의 경우에 기침과 가래가 더 심해지고 방광암은 혈뇨를 보기도 하고 대장암의 경우에는 혈변과 설사가 잦아지기도 한다. 이거 알아요? 면역체계와 호전 반응. 우리 면역체계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병행견을 대체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능력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져 무릎만 다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대로 죽을 수 있다. 독일 광부 전무병원의 수석 전문의인 구스타프 교수는 인체가 질병 중에서 60, 70%를 치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면역체계가 강할 경우에 웬만한 질병은 스스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으로서 오염된 혈액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간이 이상이 나타나면 시력이 사라지고 입냄새가 심해지며 그 도증성이 나타난다. 이관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하고 탁해진다. 변비 또 이렇게 등등. 전립선 여성생리에 문제가 온다. 신장에 이상이 나타나면 소변이 묽고 전신이 무력하고 혈관 눈 다리와 발이 쉽게 붓고 혈압이 증가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폐에 이상이 나타나면 호흡이 힘들고 흉통, 열이 나고 식욕부진이 올 수 있다. 메스꺼움 느끼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인체에 나타나는 독소 배출의 경로는 날숨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땀으로 배출, 소변으로 배출, 대변으로 배출, 콧물, 가래, 눈물, 기지 등으로 배출, 담즙, 콜레스테롤, 유해균, 음식 직화기를 배출한다. 위는 소화작용을 하는 기관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각종 유해균을 살균하고 또 음식물을 분해하고 내보내면서 독소 배출을 한다. 하지만 소홀령이 발생하면 배출한 독소가 장시간에 걸쳐서 머물러 또 2회 이상이 나타나면 신물이 넘어오고 속쓰림, 복통 등이 또 피부가 탄력을 잃고 여드름이 나오며 피부 발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림프는 인체 명령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형성 영양분 운송과 세포 노폐물을 림프관을 통해서 여과해 배설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작용을 림프를 이루는 림프 조직이 잘 순환되어야 하는데 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독소 배출이 어려워서 문제가 발생한다. 림프 순환을 도우려면 적절한 운동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섭취가 도움이 된다. 림프에 이상이 생기면 열과 식은땀이 발생하고 체중이 저른다. 관절통, 근육통 등 몸 이곳저곳에 간헐적인 통증이 나타난다. 간과 비장이 붓고 심하면 내막염, 결막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부에 홍반이 나타나고 발진이 발생한다. 편도선이 붓거나 치주염이 발생한다. 피부는 근조직 보호, 호흡 외에 독소 배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 이상이 생기면 피부가 거칠고 칙칙, 피부 주름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긴다. 회복과 호전 반응의 메커니즘 집중 해부. 호전 반응을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병의 증세가 가벼운 사람의 경우는 호전 반응이 빨리 시작이 되고 빨리 끝나지만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 뒤늦게 나타나서 오래 지속이 된다. 독소량에 따라서 호전 반응이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자, 이거 알아요? 디톡스와 호전 반응. 디톡스는 다양한 오염들을 해독하는 것을 말하고 300여 종류가 있는데 해독에 관심이 높아지면 많은 또 이 해독요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톡스의 핵심은 인체의 자연치유력이 증대에 있다. 자연치유력. 디톡스를 통해서 호전 반응을 통해서 독소들이 배출되어 인체의 면역력 균형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 디톡스. 호전 반응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체취에 주의하라. 사람은 각각의 체취를 갖고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몸에 질병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체취가 달라진다. 한 예로 위장이 좋지 않다면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소장에서 부패해서 유해가스가 나타나고 장점막을 통해서 혈류에 스며들고 넘치면 역으로 구취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몸이 건강하다면 이를 제대로 해독해서 온몸 바깥으로 배설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냄새 물질이 분해 능력에 떨어져서 이것이 혈류를 따라서 몸 전체로 퍼진다. 이 물질이 폐에 안착하면 날숨에서 구취가 되며 땀샘을 통과하면 나쁜 체취로 변형된다. 숨 냄새와 체취만으로도 어느 정도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건강신호품을 극하면 해독을 하거나 자연치료를 받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체취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놈의 많은 독소들이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체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발진이 생겼다면 혈액이 오염되면 피부 역시 나쁜 독소를 배출하려고 길을 쓰게 된다. 그래야 발생하는 것이 바로 두드러기, 발진, 습진, 뼈부러지 등이다. 독소가 병균이 유입되면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어 백혈구가 출동하게 되는데 이 백혈구에서 위급성을 알리는 히스타민, 프로그스타글란딘 항물질이 분비되고 이것이 피부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두드러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고 무작정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피부 질환은 하나의 증상으로 본 것으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체 면역 체계와 피부의 디톡스 역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당뇨병, 지방간도 독소가 문제이다. 몸에 독소가 쌓여서 혈류를 방해함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질환 중에서도 당뇨병은 치료가 매우 힘든 질환이다. 당뇨병은 가공탄수 화물의 과다 섭취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다가 부족해지고 각종 스트레스로 노화되어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지고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슐린 리셉터가 줄어들어 발생한다. 지방간 역시 나쁜 지방이 간세포의 활동을 막아 생기는 질환이므로 독소 배출을 통해 혈류를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알아요? 비만도 독소가 원인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찌지 않는다. 흔히 비만을 단순히 칼로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비만 역시 독소와 큰 관련이 있다. 불규칙하고 불건전한 식습관으로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인체의 대사량이 저하되어서 칼로리를 태우는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그저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굶는 방식으로는 결코 살을 제대로 뺄 수가 없으며 설사 빼더라도 반드시 요요 현상을 겪게 된다. 현대의학에서도 비만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비만은 불균형한 영양상태에 원활하지 않은 대사작용, 독소의 축적 등과 큰 관련이 있음에도 무조건 단기간에 절식을 하면 살을 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근대에는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닐 뿐더러 효과도 오래가지 않는다. 비만은 몸 안에 불필요한 독소가 쌓여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적절한 디톡스로 배출하고 키워드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진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다.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런 증상을 혈관 확정제와 인자제로 치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개선되지만 혈액 오염은 그대로 남아 다시 혈관벽에 독소가 쌓이고 나아가서 이 독소가 뭉쳐서 혈전이 되면서 급성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된다.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수리를 주목하자. 동양의학에는 사유리라는 치료가 있다. 나쁜 피를 빼서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이런 독소가 가득한 피를 체외로 배출해서 개선을 기대하는데 실제로 인체는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출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한 예로 코피나 치질출혈, 자궁출혈, 나아가서 위암의 토혈, 폐암의 각혈, 대장암의 하혈 등도 모두 독소 배출을 위한 것이다. 병이 없어도 호전 반응을 겪는다. 우리 몸은 항상 완벽할 수가 없다.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조금씩은 아픈 것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호전 반응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만 겪는 것이 아니며 일상적인 건강 문제로 인한 노화된 세포와 독소를 걸러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요.